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의 비범한 능력. 2. TSMC의 종말이 왔다. 3. 빈살만 왕세자 성명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만의 세계적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도 23일 중국의 비런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싸이 삼성은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등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 외주업체를 늘리는 한편 유럽 등 해외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규제를 기회 삼아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키우려는 삼성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SMC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힌 비런 테크놀로지는 지난달부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규제 강화에 따라 구매할 수 없게 된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GPU를 생산하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체인데요. 비런의 GPU 위탁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반도체 업계는 얄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BR100 등 비런의 제품들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중국 내에서는 기존의 TSMC와 같이 7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7나노 미만 선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 당분간은 비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 건 미국의 규제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을 전후해 중국 함대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미국 현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내년이나 올해에 앞당겨져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도 A100 등 AI 반도체가 유사시 병기 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크지요. 당사자인 TSMC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 충돌 등에 대비해 일본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추가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니와 합작해 쿠마모토현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공장을 내년 9월에 완공하고 2024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건 물론 일본 시장 투자 규모도 8천억 엔에서 1조 엔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자국 반도체 업계를 부흥하려고 하는 일본의 이해와도 일치하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파운드리 자체가 없기에 이를 메울 TSMC가 쿠마모토에 세우는 공장에 4천억 엔이나 지원하며 환영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반도체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에 있어 큰 기회나 다름없는데요. 떠오르던 경쟁자였던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제품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최대 경쟁 상대 중 하나인 TSMC도 미중 대결과 양안 갈등 등 국제 정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인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거세짐에 따라 TSMC 등 대만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 등 생산 라인을 일본에 이전하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추려는 건데요. 이러한 TSMC의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당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반도체 같은 정밀 공업 제품은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일본 모두 지진 위험이 큰 곳들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없더라도 환경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아시아권 전문 투자사인 트리오리엔트의 단 미스테트 부사장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어도 반도체는 지진과 전력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TSMC가 문을 닫으면 애플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며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나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68조에 달하는 보조금이 관련 업체들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너무 모자라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만 반도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43조에 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두 회사에만 지원해도 보조금이 거멀나게 됩니다. 전전 TSMC 부사장인 엘리자베스 선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대표도 520억 달러는 TSMC가 1년에 시설 투자에 지출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지적했지요. 보조금 문제 외에 미국의 비싼 인건비도 반도체 지원법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도 생산 공장을 미국의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이네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 더 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결국 좋든 싫든 자국 반도체 수요 중 일정 부분 이상은 해외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시어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가 다를 아닌 삼성. 삼성은 TSMC의 가장 큰 약점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으면서 그들의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AP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 외에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6월에는 TSMC보다도 일찍 3나노 공정 양산 일정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AP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 업계 최첨단을 달리는 업체들의 제품들을 위탁 생산해본 경험이 있기에 파운드리로서의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는 20일 열린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2024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머추어 성숙 스페셜티 특화 공정을 10개 이상 늘리고 해당 공정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3배 늘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새 파운드리 라인 개발에 걸리는 시간 동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파운드리 업체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수요가 있음에도 칩이 없어서 납품 못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AP칩 같은 최첨단 제품은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직접 생산하되 PDI나 이미지 센서 등 전동 공정에서도 생산 가능한 제품은 대만의 UMC 등 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칩이나 비스 등 다른 업체들도 외주 업체로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러는 사이 새 파운드리 라인은 현재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려 하는 유럽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기차 등 최첨단 친환경차 사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이 몰려있는 유럽에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 1,1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최근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2025년까지 1위를 기록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은 분명하지요. 삼성전자가 이처럼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외부 수요 대응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자사의 다른 최신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삼성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캄테크는 조용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 체계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 스마트싱스와 연계된 음성 지원 플랫폼 빅스비의 기능을 강화한 빅스비 홈 스튜디오의 개발물을 선보였고 스마트홈 보안에 최적화된 보안 패러다임인 삼성 녹스 매트릭스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제품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와 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삼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관련 제품들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서라도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컴퓨터 그래픽 카드나 이와 연계된 콘솔 게임기 등 관련 제품들의 값이 올라갔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군 생산 계획만 봐도 왜 반도체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LCD TV를 3,900만여 대, OLED TV는 최대 150만 대까지 출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중 OLED TV에는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OLED가 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WOLED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란 걸 생각하면 실제 생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생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는 물론 삼성전자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지요. 직전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라는 내용, 시티 프로젝트와 원전 산업, 방산 산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을 약속하던 사우디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한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빈살만 왕자, 국왕을 대신하는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우디 측은 최근 우리 외교부에 빈살만 왕세자의 11월 한국 방문을 희망했지만 잠정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11월 밤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11월 빈살만 왕세자의 아시아 순방과 연계해서 한국과 사우디 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데 수교 60주년을 맞아 협력 분야를 에너지, 건설 플랜트를 넘어 수소, 원전, 밤산 등으로 확대할 좋은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가 빈살만 왕세자 주도로 공식 사업비만 5천억 달러 약 721조 원에 달하는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 사업을 벌이고 있어 건설사 등 국내 기업들의 진입 물꼬를 터줄 정상회담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주 사우디 한국 대사관이 사우디로부터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의사를 접수해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공사의 수주액은 약 10억 달러로 약 1조 3천억 원 알려졌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빈살만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친분 덕분에 향후 수주전에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빈살만 왕세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인사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 참여해서 기술력을 과시한 삼성물산이 이번 네옴시티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다수의 주택 플랜트 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9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호텔까지 8시간을 동행하는 등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10조 원 규모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했고 빈살만 왕세자가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합동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빈살만 왕세자는 국방과학연구소애들을 찾아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를 둘러봤고 주변에 우리도 이런 무기개발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은 충격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사우디 사업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미국과 감정에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가 최근 발표한 석유 감산 합의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며 외교관계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 산유국임에도 나홀로 정책으로는 유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들어 미국은 비축유 방출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 NYT는 미국, 영국, 캐나다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하루
약 3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비축유 방출로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사우디를 찾아간 것은 현재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중동, 특히 사우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지난 5일 러시아와 함께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면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틈이 크게 벌어졌고 러시아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사우디에 공동으로 석유를 개발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석유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전의 경우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경쟁하는 시장인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갑자기 방문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앞장서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사우디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 등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처럼 자금 흐름이 막히는 이른바 동맥경화가 심화되면서 스타트업들 중에는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심할 경우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미래가 불확실한 스타트업 대신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공개 IPO를 예고한 스타트업들의 상장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릴 만큼 부진한 증시도 이들을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75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회는 지난 9월 초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가 최근 일부 서비스만 재개했습니다. 업계에는 운영사인 오늘식탁이 300여 개 협력업체에 총 4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중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금 부족으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시점에서 사우디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큰손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관계자들이 서울시와 서울투자청의 초청으로 전날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투자청은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들의 투자 기근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오일머니를 타깃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는 금리 상승 기조 속에 최근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활동이 부진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 지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의 오일머니는 NC소프트와 넥슨 등 국내 대형 게임 업체에도 신규 투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사우디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PIF는 NC소프트 주식을 매수하면서 김택진 대표 11.9%에 이어 지분 9.26%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PIF는 이 밖에도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을 매입하는 등 게임업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사우디의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바데르 왕자 겸 문화부 장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빈살만 왕세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한국 방문 이유를 한국과의 문화 교류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기관뿐 아니라 SM과 CJ EM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번 방안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만남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우디 문화부의 비전은 사우디의 예술과 문화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2017년부터 문호를 개방해왔습니다.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으로 문화사업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M과의 협력을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사우디 정부는 이수만 프로듀서를 문화산업부대로 구축할 적임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정부는 SM의 이수만 프로듀서를
2019년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도시 건설 사업인 키디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어드바이저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우디가 문화산업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사우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는 BTS의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사 중 일부로 15일 하루에만 콘서트가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5만여 명, 대형 스크린 생중계 라이브 플레이가 진행된 부산항 북항과 해운대 해수욕장에 1만여 명 등 모두 팬과 시민 6만 2천 명이 BTS 공연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를 두고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한국의 K-팝 시스템을 이식하고 싶다고 언급할 정도로 문화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경우 사우디가 가장 앞서 있었는데 한국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BTS를 비롯해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지닌 한국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우디와의 협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를 유치하고 나면 이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해 무리해서 도쿄 올림픽을 감행한 일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1년 대회가 연기되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먼저 영국 옥스퍼드대는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을 총 154억 달러 17조 6,500억 원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개최가 1년 연기되며 발생한 유지보수 등 추가 비용 28억 달러 3조 2,100억 원, 무관중으로 인한 8억 달러 9,200억 원의 손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이 최대 280억 달러 32조 8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6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 137억 달러 15조 7천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올림픽 개최 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악몽이 23년 만에 반복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 나가노현은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무려 110억 달러 12조 6,100억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도쿄의 경우 연간 최대 5억 엔 52억 원까지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익에 비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디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사우디에게 양보를 해주고 우리는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받아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필요가 없는 엑스포를 내주고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이야말로 뛰어난 정치이자 외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